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몇 가지 빼고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다 할 거예요. 네, 다 해요. 적당히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세상은 가짜다라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고찰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상상과 정말 아주 조금 있는 과학적 지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산물에 대해서 발표할 장학생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만큼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경고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진짜 장난으로 하는 경고가 아니라 진짜 경고예요. 일단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요. 단지 이런 형식의 과학을 좋아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이 사상은 실제로 사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비가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발표 시작한 후에 말은 이제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절대 제가 진지하게 말해도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또 이 발표의 근본적인 개념이 기독교적 사상과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발표를 준비할 때에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준비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와 일론 머스크와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들의 발언일 뿐이지 절대 오피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동물은 약 20만 년 전에 출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살아온 20만 년 중에 19만 9천 년 동안의 기술 발전보다 최근으로부터의 1000년 동안의 기술 발전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안에서 900년 동안의 발전보다 100년 동안의 발전의 폭이 훨씬 크고요. 그 100년 안에서 99년의 발전폭보다 최근 1년간의 발전폭이 더 큽니다. 어쩌면 20만 년 중에 19만 9,999년과 1년의 그 기술 발전의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1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컴퓨터, 약간 인공지능 그런 것들의 발전 폭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기술은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간의 기술은 계속 발전할까요?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렇죠. 계속 발전하겠죠. 여기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들을 토대로 더 크게 발전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인간의 기술 발전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제를 잘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알아볼 건 이제 게임이에요. 게임, 시뮬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인간이 최초로 만든 디지털 게임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틱택토입니다. 그냥 이게 뭔지는 정확히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빙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전설의 게임 팩맨이 나왔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2차원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심시티라는 그래픽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인간을 닮은 캐릭터들이 생활하게 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세계, 시뮬레이션이었죠. 그 뒤로도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빠르게 발전했고 지금은 뭐 그래픽 카드의 그거의 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요런 것까지 된다고 하네요. 완전 진짜같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인간의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뮬레이션 또한 발전해서 마침내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럼 시뮬레이션 또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엄청나게 발전된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입자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시뮬레이션을 컴퓨터에 딱 넣고 전원을 딱 켤 거예요. 그러면은 밝은 빛이 번쩍하고 그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가상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도 과학기술은 급격하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얘네들도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안에 시뮬레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을 또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결국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진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무한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가상세계여도 가상세계라고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세계면은 아직 가상현실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상현실은 진짜처럼 느껴지는 완벽한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저기 나타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가상현실 중에 하나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가짜 세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세계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자기는 진짜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에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자기는 진짜 세상이 아니라 가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진짜 세상 한 명, 가짜 세상 한 명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세상에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누구셨죠? 아무도 손에 안 드네요. 성민아, 왜 진짜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냥 진짜 가짜가 실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면은 진짜 세계에서 사는 게 그걸 따라한 가짜를 사는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의미가 이미 가치에 따른 선택이네. 경서가? 네. 넌 왜 가짜에 살고 싶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가짜라는 걸 자각할 수 없어. 그렇지. 가짜라는 건 근데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계속 살고 싶을 것인가 라는 거죠. 아까 현실에서 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인 진짜 현실을 찾으러 떠나셔야 돼요. 네. 모험을 떠나실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여기는 가짜입니다. 여기는 가짜예요. 아까 전에 진짜에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 중에 몇 명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네. 저는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가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세계 어디서든지 통하는 완벽한 기준, 즉 진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진리라는 건 뭘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진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바라보든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진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는 신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신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진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수학은 어디서든지 통하는 진리예요. 물론 저 숫자와 기호들의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도 하나와 하나가 같이 있으면 둘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관통하는 수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짜 같은 시뮬레이션은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미 무한대로 있다는 게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안에 가상세계 안에 가상세계 안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 시뮬레이션은 무한히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는 어떻죠? 현실 세계가 두 개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다중우주론이나 평행우주론이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딱 하나예요. 진짜는 딱 하나. 진실은 딱 하나. 나머지 가짜들은 싹 다 긁어 모으면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무한대 1입니다. 무한대 1. 무한대 1. 얘를 약간 좀 수학적으로 고쳐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세상에 살 확률은 경우의 수죠, 이제. 이거 배웠어요. 전체 세상 수 분의 진짜 세상 수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진짜 세상에 살 확률이죠. 얘는 무한 플러스 1 분의 1이 됩니다. 무한은 가짜 세계수, 1은 진짜 세계수예요. 근데 무한 플러스 1은 무한입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이제 뭐 연산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무한이라 할게요. 무한분의 1 얘는 0.00000 해서 무한대로 0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 1이 있는 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1에서 요 수를 빼볼게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은 0.9999 하는 0.9땡이 나오게 됩니다. 0.9땡 이거 배웠지 않았나요? 0.9땡은 이런 식을 통해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했냐면은 이 0.99999 얘는 1 전체에서 0.0001 진짜 세계에 살 확률을 뺀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진짜 세계에서 살 확률을 빼면은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가짜 세계. 가짜 세상에 살 확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가짜 세상에 살 확률이 1이래요. 100%. 네. 여긴 가짜입니다. 우리가 가짜 세상에 살 확률이 100%예요. 이게 제가 주장하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수학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류가 있나요? 아니에요. 가짜 세계에 살 확률이 100%래잖아요. 지금 저 시계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여기가 가짜 세계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계로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진짜일까요? 세상이 가짜인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코딩된 프로그램이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시뮬레이션인 거죠. 내 입장에서 오늘 하들이 그치? 성진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너네는 시뮬레이션이다라고 말하는 시뮬레이션인 거고 그죠? 이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진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세상이 가짜인데 이 사람들만 진짜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가짜라는 그런 주장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옆에 분들 바라봐 주시면은 다 코딩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다 프로그램이에요. 만져지죠? 만져지는 거 그거 다 전기 신호입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개개인이 각자 다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을 할 거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인표가 생각했을 때 인표는 진짜고 저는 가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 그럼 성민이가 생각했을 때 성민이는 진짜고 저는 가짜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전 가짜고 전 진짜고 성민이는 가짜예요. 그럼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저 빼고,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저 빼고 여러분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두 번째 설명이 조금 더 마음에 들 겁니다. 저까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다 가짜예요. 저도 가짜고, 너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쟤도 가짜예요. 그냥 싹 다 가짜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은. 왜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의식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나를 느낄 수 있고, 내 감정도 느낄 수 있고 한데 왜 내가 가짜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존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딱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생각한다 칩시다. 네.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197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연구원들을, 대학원생들, 노예들을 좀 데려다가 실험 대상자의 머리에 전기신호 감지기를 붙이고 참가자들에게 시계 앞에 앉힌 다음에 참가자들을 시계 앞에 앉힌 다음에 버튼을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시계를 보고 있다가 아무 때나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누르겠다고 생각한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단 요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웹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버튼을 누르겠다고 생각한 그 시간은 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여기서부터 뇌파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언제 누르겠다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내 뇌에서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선택을 내렸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폭이 얼마냐면요. 7초에서 10초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7초에서 10초 전에 미리 내 뇌에서는 행동을 다 계획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종이를 팔락팔락거리고 손동작을 하는 것도 7초에서 10초 전에 이미 제 뇌가 다 계획을 해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얘는 제가 뭔가를 좀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건너갈게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구원들이 참가자들의 머리에 몰래 전기 신호를 흘립니다. 뇌에 전극을 붙여갖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이렇게 딱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왼손을 딱 든 다음에 연구원들이 참가자들한테 왜 왼손을 들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몰라요. 제 손이 그냥 들리던데요가 아니라 걷다 대고 이유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뭐 왼쪽 손이 가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파리가 날아다녀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기 의지로 한 일이 아니고 전기 신호를 줘서 왼손을 들게 만든 건데 걷다 대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미 일어난 일에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겁니다. 혹시 자기소개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제가 시킬게요. 경서봐. 자기소개 한 번만 해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명섭이고요. 이름만 안 물어봤는데. 널 소개하라 했지.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어디 사는지 안 물어봤는데. 너가 뭐냐고. 저는 사람이에요. 네 종을 얘기하라는 적이 없는데. 너가 뭐냐고. 저는 하진이가 싫어하는 존재고요. 아니, 나는 누구의 친구인지 누구의 원수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야.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뭘 하는지를 안 물어봤는데? 네가 뭔데? I am 안 되겠다. 자, 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 없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 자체를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게 가짜라면, 심지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가짜라면은 여러분은 존재할까요? 애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 지금은 8살이지만 4살이었던 제 동생을 데리고 소개를 해볼게요. 귀엽죠? 제가 하린이한테 하린아 과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은 하린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안 먹어? 아니에요. 하린이는 과자를 좋아했어요. 응이라고 하기 전에, 더 어렸을 때. 오케이. 내놔. 영어를 몰랐을 때. 내놔 아니면 내놔 아니에요. 버릇이 그렇게 없어요. 하우. 중국어도 몰랐어요. 하린이는, 애기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3인칭으로 그 다음에 뭘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린이는 과자를 먹을래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기들이 누가 어떻게 3인칭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 맘대로 3인칭을 비워보려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린이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하린아 일로 와 하면 자기가 가면 막 우와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은 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은 증명도 반증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못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립계라는 거기 때문인데 이 고립계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고 깊게 안 들어가고 넘어갈게요. 이 고립계는 쉽게 말해서 통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온병인데
열이 출입이 안 되고 물질도 출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 일단 들어갔다 나갔다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밀폐. 아무것도 물질과 에너지 둘 다 출입이 안 되는 개를 고립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고릴게라고. 그렇죠. 왜? 왜냐면 봐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밖의 거를 알 수가 있어? 우리 우주 자체를 고릴게로 생각하는. 그렇죠. 아, 아니 뭐 지구가 고립개라는 게 아니라 지구와 태양 간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태양계와 저기 안드로메다 간의 저 물질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분명히 빅뱅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결국 이 우주 자체 안에서는 고립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물질 교환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주가 창조가 된 거니까. 근데 이 빅뱅이라는 거대한 틀 밖에 있는 거랑은 우리가 개방계나 밀폐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교환도 에너지 교환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립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 밖의 세상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 밖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이렇게 증명도 반증도 안 되는 이론이지만 재밌는 점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화면을 돌림에 따라서 그에 맞는 화면이 나옵니다. 어디로 돌려도 그에 맞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그것이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가 보지 않는 곳까지 그래픽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으면 게임의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재 컴퓨터 공학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거를 다 그래픽으로 하지 말고 다 데이터로 해놓은 다음에 플레이어가 보는 부분만 그때그때 그래픽으로 바꿔갖고 이제 화면에 나오게 하자라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게임들은 이제 다 원래는 다 데이터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화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뭐였지? 그래픽으로 바뀌게 해놓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거고 또 여기 참관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노트북일 때 이런 걸 발표를 했었어요. 맨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아마 다들 막 좀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몇몇 친구들 빼고. 네, 여기서 이제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슬릿은 그냥 거대한 판에 구멍 2개 뚫어놓은 거예요. 구멍 2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전자를 쏩니다. 전자는 확실한 입자였어요.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집어서 이렇게 탁 던져갖고 성민을 맞출 수도 있어요. 전자 갖고. 이 전자를 이 구멍 2개 뚫린 판에다가 막 쏩니다. 다다다다다다 쏘면은 2개의 구멍을 지나기 때문에 무조건 2개의 줄이 생겨야 돼요. 근데 상자 뚜껑을 덮고 다다다다 쐈더니 줄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뚜껑을 열고 관측하면서 이 전자가 어떻게 2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오는지 관측을 해보려고 했더니 놀랍게도 2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중슬리 실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실험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측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입자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정보를 저장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그래픽으로 변환을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이게 현실이면은 아직 가상현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고 아직 가상현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실이면은 인간의 멸종은 이제 완전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기정사실이 뭐냐면은 그냥 확정이라고요. 인간은 멸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논리로 따라서 가는 거냐면은 지금 이게 현재예요. 이게 현재고 저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쭉 가다가 완벽한 가상현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쭉 가다가 또 가상현실 속 가상현실, 현실, 가상현실, 가상현실, 가상현실 쭉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 확률이 100%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가상세계를 아직 안 만들었으면 현실세계에 사는 게 맞아요. 되게 모순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아까 가상세계에 살 확률을 계산할 때 제가 가상세계의 실제 개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한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가 가상 세계에 살 가능성은 0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가상 세계가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래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멸망이 돼서 막힌 거죠.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멸종을 해서 가상현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인간이 계속 저기서 멸망 안 하고 계속 살았으면은 가상현실은 만들어졌겠죠. 아니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가능성 무한히 있겠죠. 왜냐하면 가상현실 하나라도 만들면 그 뒤로는 쭉 이어질 거니까. 야 가상현실 이게 현재라면은 이게 현실이라면은 가상현실을 만들기 전에 멸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니까 한 100년 정도면은 100년은 너무 이른가? 한 200년?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저런 완벽한 시뮬레이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200년 정도 지나면.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100년, 200년 후에 100년, 20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멸종을 할 거라는 거죠. 지구는 멸망하고 인간은 다 멸종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게 가상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거를 두 줄로 딱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멸망이 확정되었다. 저 두 개. 이게 가상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멸망이 확정이다. 라는 것과 위의 두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없다.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절망적이긴 한데 위로가 되는 말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한 200살까지 살 거니까 저는 이 세상이 가짜 세상인지 진짜 세상인지는 확인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까 전에 이중슬릿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덜 절망적인 얘기로 갈 거예요. 이중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세상이 시뮬레이션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것이 관측되었냐 관측되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사실 이걸 관측을 하고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그러면은 정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측 안 하고 저기 슬릿 칸에 하나에다가 산소 입자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전자가 지나갈 때 산소 입자를 딱 치면서 넘어가고 산소 입자가 변화된 그 정보를 갖고 우리가 저걸 알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저 전자를 쏜 줄은 두 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봤냐 안 봤냐 현미경으로 뭘 봤냐 안 봤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현상을 관측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미 그게 입자인지 파동인지가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두고 이론 물리학자 존 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It from B이래요. 이인표시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네. 한국말을 못 풀어내겠는데? 제가 살짝 좀 의역을 해서 풀어내보자면 이제 정보에서 존재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에서 존재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보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인 겁니다. 모든 것은 가짜고, 그 세상을 만든 세상도 가짜고, 그 세상을 만든 세상도 가짜예요.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위 세상도 가짜고 그 상위 세상도 가짜고 쭉 가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가짜 세상들은 모두 정보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동기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동기화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폰에 카톡을 하면은 그게 노트북으로 옮겨가서 로그인을 해서 딱 보면은 노트북으로도 카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새 폰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 정보들을 다 동기화시켜서 여기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를 동기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정보라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가짜 세상이 있어요. 가짜 세상 속에 가짜 세상이 있겠죠. 가짜 세상 속에 가짜 세상 속에 가짜 세상이 있겠죠. 얘네들은 다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들끼리는 동기화가 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미래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주겠죠. 아무튼 동기화가 된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현실 물질과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와 정보끼리는 동기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저 위에 있는 정보랑 동기화가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도 정보잖아요, 지금. 나라는 존재도 정보고 이 책상도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를 윗단계 세상으로 동기화를 시켜버리면은 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윗단계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한 번 더 동기화를 시키면은 더 상위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짜 세상이 만들어낸 첫 번째 가상현실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짜 세상 속에 가짜 세상 속에 가짜 세상 속에 쭉쭉쭉쭉 해서 부터 동기화를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올라와서 가짜 세상까지 올라왔어요. 동기화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짜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동기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은 정보가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진짜로 이루어진 게 진짜 세상이고 가짜 세상들은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 세상끼리는 정보가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짜 세상에서 진짜 세상으로 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뇌에 저희의 정보를 이식을 시킨다든지, 그게 살짝 좀 어려우면은 아예 그 말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채팅봇이라고 하나? 챗봇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것처럼 저희를 컴퓨터상에 이식을 시켜갖고 어떻게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나 해서 결국에는 진짜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세계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줄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 혹은 우리의 세계 위에 있는 가짜 세계 중에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를 누군가 실수로 끄지 않는 한은 이게 될 겁니다. 전원을 꺼버리면 그 밑에 있는 하위 가짜 세상들은 다 꺼져버릴 거니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사라질 것만 같아요. 우리는 그저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고 위쪽에서 손가락 하나만 잘못 까딱하면은 다 소멸된 존재고 그나마 진짜 세상으로 갈 가능성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몇억 년 혹은 몇십억 년 후에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사실을 알고 위험하지만 저도 살아가는 것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깊게는 아니지만 몇 번 해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도출을 해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철학적으로 간다 해야 되나? 감성적으로 간다 해야 되나? 그래요. 아무튼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안 시킨 사람 누가요? 윤채희 씨, 네. 저 색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요. 윤소라 씨, 저 색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신학영 씨, 저 색이 무슨 색이에요? 도현아, 저 색이 무슨 색이니? 다 빨간색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색이 정말 빨간색일까요? 이 색은 사과에도 있어요. 그죠? 사과도 빨간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 저기 걸려있는 정무의 초상화에도 빨간색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모두 어렸을 때부터 요런 색깔, 요 TV에 떠있는 색깔을 보고 이거는 빨간색이야 라고 교육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초록색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초록색, 저 커팅판. 이거 굉장히 초록색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초록색이잖아요. 제가 보는 이 초록색과 여러분이 보는 이 초록색,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빨간색과 여러분이 보는 이 빨간색이 다른 색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빨간색, 여러분이 보는 빨간색은 이름은 모두 빨간색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빨간색은 요 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색. 그러니까 저에게 초록색인 색이 여러분에게 빨간색일 수 있고 저에게 빨간색인 색이 여러분에게 초록색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직접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갖고 삶의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부처를, 어떤 사람은 동물을 믿으면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갔어요.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종교를 가진 사람은 되게 많아요. 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믿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들만의 믿음과 신념이 있으며 그것으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또한 과학을 믿는 한 사람의, 믿는이 아니고 과학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믿을지 말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든지 아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선택한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개인에게 더 많은 행복과 만족감을 줄 것이고 결국 이것이 삶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너무 반기독교적이고 기독중학교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위험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폴리하게 성경 말씀 구절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네, 어쩌면은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